정옥자는 그날 며느리 집에서 발견한 봉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나연 가족 부양 책임 계약서, 이혼 절차 계획서, 상속분, 재산 선지급 계획서, 아들 민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각서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이름이 김나연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한 번 결혼해서 전 남편의 재산을 가져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더욱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3년 전, 결혼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옥자의 재산 규모, 성격 분석, 접근 방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과연 옥자는 이 위기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정말 공범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처럼 속은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정체와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13억 재산을 둘러싼 치밀한 계획과 배신의 진실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2월 말, 정옥자는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도 아들 민석이네 집에 갈 반찬들을 챙겨야 했죠. 67세의 옥자에게는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까지 정성스럽게 담고 나니 벌써 오전 9시가 다 되었어요. 옥자는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에 있는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민석은 43살이었지만 아직도 옥자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사업을 시작한다며 의욕에 차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곤 했죠. 며느리 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39살의 나연은 언제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죠. 옥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다 어려워도 부부가 의지해야 사는 거지. 어쩐지 마음이 안 놓인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옥자는 무거운 가방을 다시 한번 챙겼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옥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었어요. 평소라면 나연이 웃으며 맞아주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반찬통들을 하나씩 놓으면서 옥자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설거지통에는 그릇 한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두 개는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난번에 가져다 준 것들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옥자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석이 요즘 말수가 적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나연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카페가 있어서 이 시간에는 집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민석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올 테고요. 옥자는 반찬 정리라도 해주려고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상한 반찬들을 버리고 새로 가져온 것들로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이 너무 적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엌 찬장도 열어봤어요. 그릇들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었어요. 혹시 이사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옥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결혼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액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사진은 어디로 간 걸까요? 문득 안방 쪽에서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자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들어와서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자는 빠르게 거실로 돌아갔어요. 나연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나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해요.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그냥 들어왔어요. 옥자는 나연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밝게 웃으며 차라도 끓여주었을 텐데 오늘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반찬 가져다 놓았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옥자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나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옥자는 나연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결혼 당시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는 언제 들어와요?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어요. 나연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옥자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커졌어요. 분명히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요. 옥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나연은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어딘가 의무적으로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옥자는 뒤돌아봤어요. 나연이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옥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민석이와 나연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일까요? 다 어려워도 부부가 의지해야 사는 거지. 어쩐지 마음이 안 놓인다. 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옥자는 다시 민석이네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김장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무거운 김치통을 끌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일 오후 5시면 나연은 집에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문고리를 돌려봤는데 이번에도 잠겨 있지 않았어요.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거실 창문들이 모두 잠겨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부엌도 어둠침침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방 쪽만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옥자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나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장식품들이 없어졌어요. 책장에 있던 사진들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안방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옥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집이 썰렁한 걸까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누군가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안방 문을 열자 더욱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침대 위에는 이불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도 어수선했어요. 나연의 화장품들이 반 정도 없어졌어요. 옥자는 혹시나 해서 장롱문을 열어봤어요. 나연이 옷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롱 안도 이상했어요. 옷들이 성의 없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정리한 것 같았어요. 옷을 다시 정리해 주려고 하나씩 꺼내는데 갑자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옷 사이에서 얇은 봉투가 떨어졌어요. 봉투 겉면에는 계획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옥자는 손이 떨렸어요. 계획서라니 대체 무슨 계획일까요? 봉투를 들여다보니 안에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앞섰어요. 혹시 민석이와 나연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빚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도 생겨난 건 아닐까요? 옥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종이를 보는 순간 옥자는 숨이 막혔어요. 김나연 가족부양 책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부양 책임이라니요. 두 번째 종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석 씨와 이혼 절차 계획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위자료 2억 지급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옥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세 번째 종이에는 상속분 재산, 선지급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옥자의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예금,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종이었어요. 거기에는 민석의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각서라고 적힌 제목 아래 민석의 서명까지 있었어요. 옥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혼 계획서라니요. 상속 재산 선지급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서라니 대체 뭘 하려는 거냐? 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석이가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나연에게 위자료 2억을 주면서 말이에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상속 재산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당연히 옥자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나연이 무슨 권리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옥자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민석까지 도장을 찍었다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자는 깜짝 놀라서 서류들을 급하게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신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연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옥자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안방에서 나왔어요. 나연과 마주쳤을 때 둘 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연은 옥자가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건 뭐예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옥자는 봉투를 꽉 쥐고 나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니? 옥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나연 가족 부양 책임 계약서, 이혼 절차 계획서, 상속분 재산, 선지급 계획서까지. 옥자는 서류 제목들을 하나씩 말했어요. 나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그냥 혹시나 해서 정리해둔 자료일 뿐이에요. 나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정리한 자료라고. 옥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여기 찍힌 민석이 도장은 뭐란 말이냐? 옥자는 각서를 흔들어 보였어요. 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옥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가족 부양 책임 계약서에는 나연이 옥자를 부양할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었어요. 대신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이혼 절차 계획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고 위자료는 2억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돈은 옥자의 예금에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상속분 재산 선지급 계획서에는 옥자 남편의 모든 재산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시세 8억, 예금 3억, 보험금 2억까지 총 13억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 중에서 나연이 가져갈 몫이 자세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부양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절반인 6억 5천만 원, 이혼 위자료로 2억, 합계 8억 5천만 원이었어요. 옥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나를 부양한다고, 그 대가로 내 재산 절반을 가져간다고. 옥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연은 옥자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옥자는 뿌리쳤어요. 내 아들과 이혼해서 내 재산까지 가져가려는 년한테 진정하라고. 이혼 계획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혼 후 나연은 아이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대신 양육비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양육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도 받지 않는다면서 왜 위자료는 2억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냐? 옥자는 나연을 노려봤어요. 나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각서에는 민석의 서명과 함께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지난달 15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옥자는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냐? 옥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나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획서 마지막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나연이 이혼 후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신분이라니. 옥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도망갈 계획을 미리 세워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민석이는 이 모든 걸 알고 도장을 찍은 거냐? 옥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어요. 나연이 들어오기 전에 차를 끓여놓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차를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옥자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도록 신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산 빼돌리기였어요. 나연은 처음부터 이 목적으로 결혼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냐? 옥자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어요. 나연은 고개를 들어 옥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모든 계획서는 뭐란 말이냐? 옥자는 서류 뭉치를 흔들었어요. 나연은 다시 말문이 막혔어요. 나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정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뭐란 말이냐? 옥자는 팔짱을 끼고 나연을 쏘아봤어요. 내 아들과 이혼해서 내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거냐? 민석 씨가 먼저 말했어요. 나연은 고개를 들어 옥자를 똑바로 봤어요.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민석 씨예요. 저는 반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옥자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 모든 계획서는 누가 만든 거냐? 도장도 누가 찍었고 민석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본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면서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어머니 재산까지 건드릴 리가 없었어요. 그럼 너는 왜 여기 서명했냐? 옥자는 나연의 서명이 있는 부분을 가리켰어요. 억지로 서명당한 거라면 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냐? 나연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나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민석 씨 빚 때문에 저까지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어요. 이혼하지 않으면 저도 파산해요.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거냐? 옥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빚 때문에 우리 가족 재산을 나눠가겠다는 거냐?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차라도 한잔 하세요.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어요. 차는 됐고 대답이나 해라. 옥자는 찻잔을 밀어냈어요. 내가 정말로 이 계획에 동의한 거냐? 나연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옥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석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랑했다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옥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가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은 모르세요. 나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민석 씨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빚 때문에 술만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만 해요. 그렇다고 이혼이 해답이냐? 옥자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재산까지 나눠 가지면서 나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어머님께 상처 드리는 것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민석이한테 시집 오지 말았어야지. 옥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재산 규모도 모르고 결혼한 거냐? 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민석 씨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업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냐? 옥자는 각서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난달 15일이면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 아니냐? 민석 씨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게 2달 전이에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부터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그럼 지금은 찬성한다는 거냐? 옥자는 나연의 표정을 살폈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 씨 빚이 5억이에요. 이자까지 하면 계속 늘어나요. 5억이라고. 옥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석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연대보증 때문에 3억 빚을 졌어요. 나연이 계속 말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면 어머님, 재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계획대로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냐? 옥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위자료 2억으로 제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할부로 갚아나갈 계획이에요. 나연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민석 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옥자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나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내 몫으로 가져갈 6억 5천만 원은 뭐냐? 옥자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이것까지 필요한 거냐? 그건 진짜 어머님 부양비예요. 나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이혼 후에도 어머님을 모실 생각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옥자와 나연은 동시에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어요. 민석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어머니와 나연이 마주 앉아 있는데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옥자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나연의 표정을 살폈어요. 나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봤어요. 옥자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내가 나연이랑 짜고 만든 이 모든 계획서 말이야. 민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민석은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정리해 둔 거예요. 실제로 하려던 건 아니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옥자는 비웃었어요. 그럼 여기 찍힌 내 도장은 뭐냐? 각서에 내 서명은 뭐고?
민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라.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로 나연이랑 이혼해서 내 재산까지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거냐? 민석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옥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까지 건드리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냐? 민석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진 빚이 5억이에요. 이자까지 하면 6억이 넘어요.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씩 나가요.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옥자는 분노했어요. 왜 혼자 끙끙대다가 이런 치사한 짓을 계획했냐? 나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민석 씨가 처음에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놀라실까봐 참아 못했어요. 내가 끼어들지 마라. 옥자는 나연을 노려봤어요. 지금은 내 아들과 얘기하는 거야.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엄마 재산까지 다 날아가요. 그래서 미리 나연이한테 넘겨주겠다는 거냐? 옥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냐? 나연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어머님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민석 씨 빚 때문에 재산 압류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옥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민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연이가 나중에 엄마를 모실 거예요. 옥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냐? 내가 진 빚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 민석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채권자들이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옥자는 깜짝 놀랐어요. 채권자들이 뭘 안다는 거냐?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재산 규모를요. 제가 담보로 잡혀 있는 아파트가 엄마 명의예요. 이미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어요. 옥자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가압류라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옥자는 간신히 말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2달 전부터요. 민석이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나연이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계획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옥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다 짜고 친 거구나.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민석이 항변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연이가 없으면 엄마도 위험해져요. 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민석 씨도 저도 살고, 어머님, 재산도 지킬 수 있어요. 옥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합작해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도 다 속은 거야. 민석이 울면서 말했어요. 나연이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제가 억지로 설득한 거예요. 그만해라. 옥자는 일어섰어요. 변명은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해라.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냐? 민석과 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았어요. 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게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옥자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안을 더 뒤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장롱 맨 뒤쪽 구석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봉투보다 더 작고 얇았어요. 겉면에는 개인정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옥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김나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개명 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현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옥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박현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개명 사유는 채무불이행 이력 은폐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옥자는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박현정 명의의 신용정보 조회서였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연체 기록과 채무불이행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총 채무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세 번째 서류는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박현정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기각 결정문이었어요. 사유는 재산 은닉 혐의였어요. 날짜를 보니 나연이 민석과 결혼하기 1년 전이었어요. 옥자는 이름도 거짓이었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결혼할 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나연이 아니라 박현정이었고 깨끗한 며느리가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서류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박현정이 과거에 결혼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 재산 편취였어요. 나연은 이미 한 번 결혼해서 남편 재산을 가져간 정가가 있었던 거예요. 옥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난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서류는 민석과의 결혼 계획서였어요. 결혼 1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민석 가족의 재산, 규모와 접근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옥자의 남편이 남긴 재산, 아파트, 예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옥자의 성격 분석까지 있었어요. 자상하고 며느리를 예뻐하는 성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쉽게 속일 수 있는 타입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옥자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여섯 번째 서류는 나연의 과거 직업 기록이었어요. 결혼 상담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부유한 남성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건 뭐예요? 나연이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옥자는 서류를 꽉 쥐고 나연을 쳐다봤어요. 나연은 옥자가 든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해라고. 옥자는 일어나서 서류를 흔들었어요.
박현정이라는 내 진짜 이름도 오해냐. 나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님,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이미 다 정리된 거예요. 지금은 정말 김나연이에요. 옥자는 비웃었어요. 3억 5천만 원 빚도 정리됐냐? 개인회생 기각도 정리됐고, 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궜어요. 옥자는 더욱 분노했어요. 전 남편 재산도 편취했다며, 옥자는 서류를 읽으며 말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계획적으로 했던 거냐? 나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민석 씨를 정말 사랑해요. 옥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재산을 빼돌리는 게 사랑이냐? 민석이 거실에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민석은 나연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내 와이프 진짜 이름이 뭔지나 알고 있냐? 옥자는 민석에게 서류를 던졌어요. 박현정이야, 박현정. 김나연은 가짜 이름이고, 민석은 서류를 주워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나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이냐?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이미 결혼해서 전 남편 재산을 가져갔다고. 나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모든 게 탄로난 거였어요. 옥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박현정, 아니 김나연의 모든 계획이 밝혀졌어요. 이제 알겠다. 옥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며느리 노릇을 했는지, 이제 다 알겠어. 나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민석은 서류를 들고 서서 나연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구나. 옥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결혼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며.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나연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민석 씨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옥자는 비웃었어요. 그럼 이 모든 서류들은 뭐란 말이냐? 재산 규모 조사서부터 결혼 계획서까지. 민석이 나연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정말이야.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믿었어. 나연은 민석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민석 씨, 제발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해요. 민석은 나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거야. 내 어머니까지 속이고. 옥자는 손자 생각이 났어요. 아직 5살밖에 안 된 손자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대로 두면 아이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았어요. 민석아, 이혼해라. 옥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나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나연이 옥자에게 기어갔어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가졌는데 매번 속였잖아. 이름부터 거짓말이었는데.
민석도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나연아,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 같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나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차피 민석 씨 빚 때문에 이 집도 날아갈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옥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나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시네요. 민석 씨가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거 모르세요. 옥자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정말인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옥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급한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옥자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까지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아들이 어머니 몰래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얼마나 받았냐? 옥자는 간신히 물었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연이 대신 말했어요. 3억이에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자 포함해서 지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을 잃는다는 거냐? 옥자는 절망했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연이 설명했어요. 이혼해서 제가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어요. 도와주려고. 옥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게 도와주는 거냐? 어머님이 노숙자가 되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나연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나연을 쳐다봤어요. 너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나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다 들킨 거 숨길 필요 없죠. 옥자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나연의 진짜 목적, 민석의 배신, 모든 계획의 진실을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나가라. 옥자는 나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니까 재산분할 청구는 할 거예요. 민석이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어요. 엄마, 나도 다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요. 너도 공범이야. 옥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에 손을 댄 건 내가 한 일이야. 나연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법정에서 보죠. 나연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민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옥자도 말할 기력이 없었어요. 며칠 후 나연은 정말로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재산분할 청구서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요구 금액은 4억 원이었어요. 옥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민석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나연의 과거 기록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석명의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옥자는 큰 결심을 했어요. 아파트를 팔기로 한 거예요.
민석의 빚을 정리하고 손자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민석아, 우리 시골로 가자. 옥자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아파트 팔아서 내 빚 정리하고 작은 집에서 살자. 엄마, 죄송해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엄마 인생을 망쳤어요.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상은 됐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옥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자 때문에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아파트를 팔기까지는 2달이 걸렸어요. 8억에 팔려서 민석의 빚 3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4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옥자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2억 원짜리 집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손자 교육비와 생활비로 남겨뒀어요. 이사하는 날 옥자는 나연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마당에서 태웠어요. 거짓 계획서들, 가짜 신분증, 모든 증거들이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거짓은 다 사라졌다. 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손자와 함께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사업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손자 지훈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마당에서 뛰어놀고 할머니와 함께 텃밭도 가꾸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옥자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옥자는 아이를 안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단다. 옥자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골랐어요. 우리는 할머니랑 아빠랑 셋이서 살 거야.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옥자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손자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몇 달 후 나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분할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고 했어요. 민석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옥자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민석도 옆에서 함께 놀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훈이가 눈사람을 만들며 물었어요. 옥자는 작게 웃으며 아이를 안았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옥자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석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로에 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지난 날들은 이제 잊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민석도 피곤한 듯 소파에서 눈을 감았어요. 옥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마당의 눈사람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옥자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불빛이 잿더미 위로 고요히 흘렀어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어요. 옥자는 깊은 숨을 쉬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옥자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어요. 손자와의 행복한 시간,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죠.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옥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가족 사랑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